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식 6-1과 6-2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양식 순서대로 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학부모 확인서를 받을 때 관계 회복에 대한 내용을 보호자께 말씀을 드렸는지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2022년부터 해당 칸이 체크가 되게끔 나왔고,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필수로, 담당자는 필수로 관계 회복 조정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소통을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되고, 그러면 관계 회복 조정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말 그대로 관계 회복 조정은 양쪽의 학생들을 불러서 뭐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다든지, 아니면은 각각 따로 상담을 해서 요런 이야기들을 이제 A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불만, B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불만, 뭐 둘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원하지만 서로 만나는 건 원치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중재자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B 학생에게 A 학생은 이런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고, A 학생에게는 B 학생은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 오해가 있으면 중간에서 이제 그런 오해들을 풀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긴 하죠. 이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학교도 가능하고, 교육지원청에 의뢰해서 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된 기관들을 알아서 알아봐 주셔서 이제 학생들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기도 합니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필수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특히나 피해 쪽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 설명은 드리지만 진행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관계회복 프로그램 자체가 가해 쪽에 사실 가해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관계회복을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은 했지만 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해 추정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성실히 참여하고 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조치가 하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쪽에서 심의원회에 올라갔다라는 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이 선도교육을 해야 된다. 조치를 원하니까 심의원회까지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보통 심의원회에 올라가는 케이스는 관계 회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100% 가깝게 관계 회복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아요. 관계 회복 신청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양쪽에서 수긍을 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화해의 의사를 비췄기 때문에 관계 회복 이후에 자체 해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조건적으로 심의원에 올리기보다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뭔가 오해가 있고 관계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양쪽에서 신청해서 진행하는 케이스는 가끔 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6-1 관계회복 조정 신청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작성하게 되면 필수 양식은 아닙니다. 작성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지역청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내용 사안번호와 이제 무슨 학교 적어주시면 되고 담당자와 연락처 적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생활부장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이름과 신청일, 사안명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관련자는 구분을 피해 주장 측, 가해 추정 측, 가해 추정 학생 이렇게 이제 나눠서 작성하고,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작성하고 없으면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학년의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특이사항이 없다 혹은 잘 모르겠다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과 유선 통화 이후에 면담 이후에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으면 되고 없으면 적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 참여 학생, 그리고 관련 학생 정보 등을 적으면 되겠죠. 통용 유형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양쪽의 입장을 담당 선생님께서 양쪽의 입장을 들어본 다음에 어떠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주요 쟁점 부분을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학생들의 상황을 작성하는데 이전 관계와 현재 학생들의 상황 모두 다 적어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학생들과 면담을 한 이후에 담당 교사가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보호자께서 관계 회복 조정을 할 때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 여기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관계 회복 조정, 희망, 일시 및 장소를 설명드리자면
교육지원청에 올라가서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기관을 알아봐서 기관의 외부 기관의 아이들이 가서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대면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 학생과 보호자 모두 외부 기관에 나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요. 시간을 따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하는 경우 케이스는 학교에 희망을 한다. 학교에서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안 내용을 가장 잘 알고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해주면 됩니다. 누구라고 역할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해도 되고 생활부장이 해도 되고 아니면 상담 선생님이 해도 되고 담임교사가 해도 됩니다. 기타 요청사항에는 해당 양식을 작성했을 때 기타 요청사항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강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교내에서 하겠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하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사실은 올릴 필요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학교에서 운영된다는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제 올려주는 게 좋긴 좋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더라도 지역청에 제출을 하고 혹은 지역청에 이제 의뢰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혹시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지역청에 의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부모님께 잘 설명드려서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할지 외부에서 할지 서로 만나서 할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께 이야기 설명을 드려서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회복 조정 동의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안 번호를 적고 이제 학생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 반 번호, 학번을 적으면 되겠죠? 연락처, 그리고 보호자, 관계, 휴대전화 이렇게 작성을 하게 하여서 양쪽 보호자께 모두 보내드리면 됩니다. 피해 주장 학생과 가해 추정 학생 모두에게 보내서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에 관계회복 조정이 가능하겠죠.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여기에 보호자와 학생 여기 이제 이름과 서명을 하면 되겠죠.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 서명할 때 정자 서명 한 번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쓰고 서명이 한 번 더. 그리고 해당 내용을 작성한 날짜 써서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면 양쪽이 관계회복 조정 동의서가 들어오면 수합을 해서 6-2 수합이 되면 스캔을 떠가지고 6-1 양식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두 개를 같이 통합지원센터로 제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에 대해서 내부 결제와 이제 외부로 진행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회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해당 내용을 이제 충분히 인지하시고 보호자께 설명을 드려야 하고요. 보호자 확인서를 받을 때 이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계회복 조정 동의서를 출력해서 같이 보내드리면 업무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1과 6-2의 후속으로 보호자 확인서 추후에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더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